70세가 넘으면 꼭 멈춰야 할 세 가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믿으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요. 너무 착하게만 살다가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히 70세, 80세가 넘어서도 젊었을 때처럼 모든 걸 다 해주려다가 정작 본인의 노후가 엉망이 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70세가 넘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형제자매라도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자매는 그냥 친척일 뿐이다. 씁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요즘 보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재산 문제로 싸우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70세가 되면 형제라는 게 사실 추억 속에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1년에 몇 번 보기도 힘들잖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 친밀함을 이용해서 돈을 빌리거나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불필요한 짐만 남기게 되죠. 노후 생활이라는 게 원래 어렵습니다. 특히 준비가 안 된 분들한테는 더욱 그렇죠. 건강도 나빠지고 노후 계획도 없으면 많은 분들이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김영숙 씨라는 분인데요. 젊었을 때 가족들이 5천만 원 때문에 이분을 자기보다 10살이나 많은 남자한테 시집 보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분은 단 하루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친정에서 도와달라는 소리에 응해야 했거든요. 남동생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어머니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영숙 씨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집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동생 결혼 준비, 동생 사업 도와주기까지 아낌없이 다 해줬습니다. 친정집에 돈나무가 된 거죠. 그런데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노년이 되니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들 빼고는 동생이 유일한 혈육이었죠. 어느 날 동생이 65세에 며느리한테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졌어요. 영숙 씨는 동생이 불쌍해서 오래된 집 한 채를 정리해서 무료로 살게 해줬습니다. 이게 한 달에 25만 원 월세 수입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이제 좀 안정되나 했더니 문제가 또 생겼어요. 동생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동생 며느리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간병은 누나 책임이라고 못을 박더라고요. 할 수 없이 영숙 씨는 자기 노후 자금을 써서 동생 병원비를 대야 했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자식들하고도 갈등이 생겼어요. 자식들은 어머니 노후 자금이 너무 빨리 바닥날까 봐 걱정했던 거죠. 더 슬픈 건 뭐냐면요. 그렇게 돈을 다 써도 결국 동생 목숨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동생이 죽고 나서 영숙 씨가 조카를 찾아가서 그동안 쓴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조카는 그 빚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모아온 노후 자금이 결국 다 날아간 겁니다. 영숙 씨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혈연이 아무리 깊어도 어른이 되면 누구나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자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어른인 이상 누구나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고 언제까지나 가족 정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형제자매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특히 돈 문제에서는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걱정거리에 휘말리는 대신에 서로를 그냥 친척처럼 대하면서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복잡한 돈 문제는 피하는 게 좋아요. 젊었을 때는 우리가 가족을 전력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이가 되면 우리 자신이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친척을 돕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충분한 힘이 있을 때만 도와야지 모든 걸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노후 생활이 짐이 되지 않도록 자기 선의가 남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무리해서 가지 마세요. 80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상실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친한 친구나 형제자매가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지막과도 마주하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친구 모임은 점점 줄어듭니다. 가끔 전화해도 응답이 없고 보낸 문자에도 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영원히 떠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노인들에게는 부모님도 이미 안 계시고 많은 형제자매도 멀리 살아서 만나기가 힘듭니다.
설날이나 특별한 날에 짧은 전화로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게 소중한 위안이 되죠. 인생의 동반자는 인생의 여러 일들을 함께 넘어온 마지막 존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들이 곁에서 돌봐주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80세가 넘을 때쯤 자식들도 중년이 되어서 자기 가정이 있고 애 키우고 직장 생활하느라 바쁩니다. 멀리 사는 자식들도 많고 자주 찾아올 시간이 없어요. 가까이 살아도 항상 부모님 곁에 있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생활의 흐름이 자식들을 멀리 밀어내고 노인들은 고독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80세가 넘으면 생사의 이별은 피할 수 없는 규칙이 됩니다. 부부의 인연이 깊어도 늦든 이르든 누군가는 먼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젊은 시절부터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면 큰 공허함이 남습니다. 이 현실을 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로병사는 자연의 이치이고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슬픔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을 계속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떠났을 때 집에서 조용히 배웅하고 굳이 먼 곳까지 무리해서 갈 필요 없습니다. 떠난 사람은 떠났고 남은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슬픔에만 빠져 있어서 생활이 막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신 분은 돌아오지 않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슬픔에만 빠져 있으면 정신이 약해지고 건강이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노인분들은 슬픔 때문에 마음의 균형을 잃고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자식들에게 이중의 슬픔을 주는 행동이고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인들은 빨리 상실을 극복하고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고 자식들이 안심하고 자기 생활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노인들은 현재 생활에서 기쁨을 찾고 건강을 유지하고 가족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가족 생활도 더 균형 잡히고 행복해집니다. 부부의 인연이 아무리 깊어도 언젠가는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되는 때가 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무리해서 배우자 묘에 가지 말고 그 역할은 자식들에게 맡기세요. 하나는 노인의 건강이 먼 길을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옛날 풍경을 돌아보면 마음이 더 아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원래 쉽지 않지만 놓아줄 줄 알고 자기 자신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노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집은 노후 생활의 기반이니 자식이나 손자에게 넘기지 마세요. 금집, 은집보다 자기 오두막이 최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집이 좁든 넓든 역시 자기가 계속 갖고 있는 게 제일입니다. 자기가 노후에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자식이나 손자에게 넘기려고 생각하는 노인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집주인이 바뀌면 자식이나 손자에게 그걸로 돌봄받기를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집을 받지 못한 자식이나 손자들도 불만을 느끼고 노인 돌봄 책임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박준호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올해 70세인데 외아들을 병으로 잃었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 미래가 불안해서 노후를 돌봐달라고 유일한 집을 조카에게 넘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연금은 한 달에 240만 원씩 받고 있었고 건강만 괜찮으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일찍 집을 넘긴 결정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겨우 3년 후에 조카가 집을 팔아버렸어요. 돌봐주겠다는 약속은 처음 4개월만 지켜졌고 그 다음부터는 방치됐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진 박 씨는 연금으로 집을 빌려 살 수밖에 없었어요. 건강이 나빠져서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요양원에 가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없으니 손자들에게도 버림받고 불합리한 조카를 만난 탓에 그의 노후는 외롭고 불안한 것이 되었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든 간에 우리는 신중하게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돈, 집, 몸 관리, 모든 게 중요해요. 노년이 되어서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가장 큰 신뢰는 역시 자기 자신입니다. 손에 돈, 손에 집, 그리고 건강. 돈이 있으면 자식들이 효도하지 않아도 요양원에 가거나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돌봐주는 친척이 있다면 가치 있는 보상으로 돈을 줄 수 있고요. 집이 있다는 것,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 언제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게 최고의 카드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집에서 쫓아낼 수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것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에 신경 쓰고 노후까지 행복하게 산 사람이 진짜 승자입니다. 자기 착함을 이용당하거나 필요할 때 너무 믿고 자기 재산을 다 남에게 주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노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절한 준비와 마음가짐이 있으면 노후를 의미 있고 편안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노인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노후에도 안심하고 의지할 곳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의존하거나 남의 무관심에 실망할 필요 없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조종하세요. 손에 돈, 손에 집, 그리고 건강. 돈이 있으면 자식들이 효도하지 않아도 요양원에 가거나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돌봐주는 친척이 있다면 가치 있는 보상으로 돈을 줄 수 있고요. 집이 있다는 것,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 언제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게 최고의 카드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집에서 쫓아낼 수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것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에 신경 쓰고 노후까지 행복하게 산 사람이 진짜 승자입니다. 자기 착함을 이용당하거나 필요할 때 너무 믿고 자기 재산을 다 남에게 주지 마세요. 한 동료의 이야기. 제가 예전에 만난 동료 한 분은 가장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죽음을 구하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장수를 쫓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함께 일했는데 그분이 저보다 4살 먼저 결혼했어요. 건강 문제로 아이는 없었지만 항상 낙관적이고 불평도 없이 유머로 자기를 위로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운이 좋은 거야 라고 농담을 잘했어요. 기저귀 갈 걱정도 없고 아이 위에 집 살 필요도 없잖아. 그분은 아내와 함께 산책하고 외식하고 명절에는 여행 가는 단순한 기쁨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49세 때 인생이 다시 그분을 시험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려서 살릴 수 없었습니다. 병이 발견되자 그분은 세심한 돌봄이 많이 필요한 일을 그만두고 마지막 몇 달을 아내 곁에서 간병하는 데 모든 걸 바쳤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탄탄한 경력과 능력이 있으니까 금방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7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은 일로 돌아가지 않고 혼자 고독한 생활을 선택했고 남은 인생을 함께할 새 배우자를 찾지도 않았어요. 제 집이 그분 집 근처인데 그분 집은 도심에 있어서 꽤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돌아가신 지 겨우 1년 후에 그 집을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팔고 시골로 이사해서 훨씬 저렴한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그 이후로 그분 생활은 아주 검소하고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사회에 관심도 없고 남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당시 저는 그분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안정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에 제다 자식들이 성인 돼서 멀리서 일하기 시작한 걸 계기로 아내와 함께 고향에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마치 이 동네의 그림자 같았고 주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새 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분은 그냥 혼자 조용한 생활을 즐긴다고 했어요. 여행 가자고 술 한잔 하자고 해도 관심 없다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분 생활은 놀랍도록 심플했어요. 아침은 고기만두나 빵 몇 개, 점심은 야채와 국 한 가지, 저녁은 면이나 만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단조로운 생활에 지겨운 게 아니냐고 물으니까 웃으면서 매일 책과 꽃, 반려동물이 있는데 어떻게 지루하겠어? 라고 했어요. 저는 좀 더 편하게 살라고 너무 외롭고 금욕적인 생활은 건강에 안 좋다냐고 충고했습니다. 그러고 농담으로 이런 생활하면 병 걸려 오래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자 그분이 생각하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사는데 꼭 정해진 규칙이나 순서가 필요한 건 아니야. 자기가 만족하고 즐겁다고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해. 장수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기를 해치지 않는 한 조금은 오래 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장수만 생각하면서 살면 인생이 지치고 의미를 잃는 거 아닐까?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길을 잃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분이 진짜로 인생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행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